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는 제가 소속된 흉부외과 전문의 근무 현황과 만족도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피부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의료계 내에서 외과 의사의 외과 기피 현상, 이게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별로 이래 심각해 받아야 되는데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20년이 지나도 아예 해결하는데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문에 여러 가지 나오고, 제가 이제 흉부외과인데 흉부외과 내에서 이제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는데 제가 하는 소아심장 부분은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과입니다.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과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도토리 키재겠지만 그래도 있는데 이래서 제가 소했던 소아심장 전공하는 사람은 지금 전국에 딱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고 해결 방법도 없고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멸종 단계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수입니다. 보시면은 90년대부터 쭉 보시면 지원자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은 20명 내지 30명 더 뽑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하다가 또 나갑니다. 또 제가 하루 근무하고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 전공의가 하루 근무하더니만 흉부외과 이런지 몰랐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그만둔 친구 있고, 그래서 이 집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도별 전문의 배치입니다. 중간에 나가고, 그래서 전문의 수가 나온 수가 90년대부터 계속 줄고 있죠. 지금은 한 20명 정도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해마다 전공의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가 해마다 4 내지 10% 전공의들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죠. 보시면은 이게 은퇴자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2021년도 되면은 56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년부터 은퇴자 숫자가 쫙 증가합니다. 해마다 계속 이제 그때가 이제 흉부외과 전성기였죠. 그때 많이 나오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은퇴하실 분들이 416명입니다. 416명 은퇴하고, 그러면은 앞에 제가 들어서 이제 전문의 따는 친구가 배출되는 친구가 들어오는 숫자는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10년 동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갭이 이제 나가는 은퇴하시는 분과 들어오는 사람 차가 크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피부로 이제 느껴져야지 이게 어떻게 그때는 늦죠. 근데 사람 흉부외과에서는 전문의 튀었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죠.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게 막상 피부로 느껴서 할 때는 사실은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경일에 조사한 거는 이미 20년 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해결책도 없고 누구도 관심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의료계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 현황만 좀 파악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갤럽을 통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실제로 흉부외과 현황이 어떤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흉부외과를 대상으로 385명, 거의 가장 액티브하게 일하는 40대 50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느냐? 하루에 보니까 평균 12시간 근무합니다. 12시간 근무하고 그중에 일부는 하루에 16시간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저희들이 흉부외과가 중환자를 보기 때문에 중환자라는 건 누군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근무 시간 현황을 보면은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수가 평균 4.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이게 하고 7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거의 사실은 출퇴근이라는 게 저희과에서는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당직 몇 번 하느냐? 한 달에 당직을 5.1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죠. 일주일 당직하는데
보시면은 그 경기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이 특히 많습니다. 경기 지역은 5.5, 그 외 지역은 6.1.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역에 지방으로 갈수록 당직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수가 직접 당직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에서는 대부분 사립대도 마찬가지고 지방대학은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씁니다. 왜냐하면 중환자는 봐야 되니까,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교수가 직접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게 됩니다. 그 저기 보시면은 그 전문의 수가 대개는 전문의 수가 적을수록 당직이 많습니다. 그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한데 전문의 수가 대개는 저희들이 병원급에서는 한 두세 명 정도 그럴 때는 6.5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당직 쓰는 거죠. 당직 일주일을 뭐 쓰고 그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온콜 당직, 그 저희들은 온콜 당직 있죠. 왜냐 중환자가 보기 때문에 그 이게 온콜을 보는데 그 온콜이라는 게 그냥 온콜이고 흉부외과는 이제 코로만 정말 중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면 대개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환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그냥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온콜 당직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 온콜 당직은 이제 이게 한 달에 평균 10일이죠. 10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 보시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15일 이상 온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반.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중환자약을 보시는데 나이가 50 넘었는데 그 코를 보면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못 가고 가까운데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집 앞에서 그 병원 앞에서 숙식을 하면서 코로만 직접 갑니다. 쫓아가서 보고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나이가 50 넘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 주말 당직. 주말에도 뭐 주말이라고 환자가 봐주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봐야 되는데 주말 당직 상황 어떠냐 보니까 이틀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중에 하루는 출근한다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에 4.1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에 출근하는 거 환자를 보는 거죠. 환자는 봐야죠. 봐야지 뭐 디시전을 메이킹하고 하려니까 주말에도 하루는 출근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니 4.6일, 한 달에 당직은 5.1일, 한 달 평균 온콜 당직은 10.8일입니다. 그래 업무 강도, 그 다음에 감당 정도, 보상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 강도를 보시면은 업무 강도가 높다, 매우 높다. 그게 80.4%입니다. 그러니까 뭐 흉부외과에서 80%는 업무 강도가 높다. 뭐 중환자를 보는 거죠. 그 보시면은 그 서울 지역에 특히 많죠.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환자들이 좀 중환자들이 집중되는 영향 때문에 서울 지역은 뭐 83%입니다. 그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고 상급 종합병원 83% 높죠. 중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병원 84%도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여튼 간에 그 업무 강도는 뭐 한 80% 정도 굉장히 높은 업무 강도를 하고 있고 향후 업무 감당 가능도 앞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21%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39%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60.6%가 감당할 수 없다. 사실은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대학병원이 심하죠. 대학병원은 거의 뭐 70%입니다. 업무대개 보상은 예, 뭐 67%가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뭐 그래도 만족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또 흉부외과 의사가 남들 행복과 보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인데 그 업무 정리하면은 업무 강도가 80.4% 높고 보상은 67%가 적절하지 않다. 감당할 수 있나 60%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흉부외과에서 트레이닝 병원이 58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흉부외과가 평균 수는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흉부외과 수련병원 중 50%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없고 흉부외과 수련병원 중에서 전공이 1년차, 3년차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형태를 갖춰가지고 트레이닝 받고 온 데가 5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없는 거죠. 나머지 병원은 1명 내지 2명
그건 사실은 그 전공의 문화가 없는 거 전공의들이 혹사당하는 거죠, 그냥. 이 연구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그 전공의 80시간 되고부터는 사실 전공의들이 했던 감당이 다 지금 교수들한테 다 넘어온 거죠. 그러고 실제로 과장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때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74%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뭐 요즘은 의사가 좋고 나쁘고 그래가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소송 갑니다. 무조건 소송하고 폭언하고 일단 하고 봅니다. 이게 뭐 환자의 권리라는 그런 면도 있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조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못되면 일단 무조건 이렇게 폭언하고 사고치고 뒤집었고 이래 폭행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보호자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처음 와서는 갑자기 또 이런 뭐 그런 걸 오버를 액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뭐 의료인들의 이런 문제도 사실 정부에서 해결했는데 정부가 사실은 크게 나서지 않고 있죠. 만족도입니다. 그 흉부외과 개인 가정의 구성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뭐 하여튼 뭐 10점 만점에 4.4 반도 안 되죠. 흉부외과 의사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6점 반도 안 됩니다. 사회인으로서 주변의 존중, 존경을 받는 정도의 만족도 5.4점 중간 정도 되죠.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성취나 의료 행위에 대한 만족도 5.5입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뭐 형편없습니다. 후회하느냐? 전체 저희들이 질문한 3분의 2가 후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번아웃. 뭐 결론 얘기하면 51%가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51%가 뭐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번아웃 상태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가거나 위해할 뻔한 상황이 있었느냐? 41%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 번안으로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향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느냐? 89%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업무가 가정하고 이러면 사람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죠. 그 9.2%의 흉부외과 의사가 병원,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거는 뭐 실제로는 있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16.8%가 전문의 치료구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심각합니다. 이게 나타난 게 이 정도니까 안 가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흉부외과 의사이길 추천 의향. 전체 응답자의 70.74%가 향후 후배 제자 자녀에게 흉부외과 의사이기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하는 사람이 추천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아까 다시 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200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계속 이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 공백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뭐 심각한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지금 그 의료계 내에서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데 정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하나는 지금 현재 반 정도가 번아웃 상태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항상 최악의 경우가 닥쳐오면 그때 이제 리액션이 나죠. 근데 그때는 지금 상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리액션을 그때는 몇 배의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태 흉부외과가 사실은 병원에서 가장 중환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일 때 이게 무너졌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다음 회복되지? 지금 저희들이 뭐 질병관리청이랑 연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가장 중한 환자들이 중환자실 있죠. 그 중에서 중환자 치료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에컴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크모는 저희 흉부외과 돌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중에 에크모 돌리는 환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은 뭐 코로나 환자의 최후의 마지막 보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돌려도 회복이 안 된다. 그때는 저희들이 폐이식을 합니다. 폐이식에서 그래서 마지막 최악의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금 3차 피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 저희들이 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에크모 돌려 환자인데 그 결과가 환자가 이래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쭉 피크가 될 때마다 중환자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늘을 때마다 에크모 환자가 증가됐습니다. 한 2주 간격으로. 피크고만 그다음 2주 뒤에 에크모 돌려 환자가 피크고. 그래서 지금 두 번 똑같은 병가를 받고 3차 피크인데 지금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3차 피크가 왔을 때 코로나 환자 중에 중환이 늘어나고 에크모 돌려 환자 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에크모 상태를 돌리는 이게 전국의 흉부외과가 에크모를 풀로 차면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흉부외과 마비될 굉장히 학회로서는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